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제 한국학에 큰 이제 획을 그었던 서강대에 재직하셨던 김열규 선생, 조금 일찍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경남 고성에서 이제 거주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말년에 이제 다른 곳에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김열규 선생 인터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이렇게 주거지를 정하고 있으면서 보면은 세상의 물리라는 것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그런 할머니들이 더 꿰뚫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하신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 기억 속에 그 내용이 남아 있는 것은 그만큼 인터뷰를 읽을 때 깊게 공감했다는 거거든요. 그 생업을 위해 가지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은 삶을 관통하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뭐 글이나 말로 유려하게 표현할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 이야기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자가 되거나 추상적인 그런 삶을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사회주의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진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냥 현실이란 땅으로부터 붕 떠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강조해 가지고 현실을 망가뜨리거나 현실을 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라는 것도 많이 그렇게 지적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진보, 좌파 엘리트들에 의해서 미국의 민주당이 그냥 장악돼 가지고 실제로 미국의 민주당의 소위 풀뿌리 지원 세력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절제라는 것이 투자에도 필요하지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 거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실, 현장, 이 소위 추상과 관념, 현장과 현실을 적절하게 잘 균형을 유지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의 격전지인 7개 경합주에서 19석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 지도를 가지고 보면은 펜실베니아의 여름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 그리고 피처버거죠. 철광도시. 그 필라델피아와 이런 피처버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름들 카운티, 그런 대도시로부터 벗어난 카운티는 대다수가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 대개 붉은색이거나 분홍색으로 색칠이 됐고, 그냥 대도시 주변, 뭐 관공서를 다니거나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교수거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푸른색 민주당 지도가 많지 않습니까? 꼭 같은 현상이 미국 전역에서 관찰이 되지 않습니까? 남부의 격전지였던 조지아주도 여러분들 애틀란타, 뭐 사바나, 이렇게 큰 도시만 주변만 여러분들 푸른색 민주당 지도가 몰려 있고, 그 큰 대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이 뭐죠? 분홍색이거나 붉은색이었지 않습니까? 지지층이 완전히 이름들 달랐다는 이야기죠. 근로자들이 러스트벨트의 이런 대표적인 주고, 가장 민주당의 텃밭이고, 마지막까지 해리스 후보가 이길 것으로 의심받지 않았던 미시간도 디트로이트, 자동차의 이런 메카였던 디트로이트 주변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런 카운티가
공화당이나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다 선회가 되지 않습니까? 네바다도 마찬가지죠. 네바다도 남부 쪽에 여러분들, 네바다의 남부에 있는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사는 라스베이거스만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하고, 전부가 다 북부에는 리노를 포함해서 대부분 지역이 여러분들 인구가 많이 살지 않지만, 라스베가스가 포함된 클라크 카운티만 민주당 지지세가 높았기 때문에 푸른색이고, 나머지는 거의 여러분들 분홍색이나 붉은색의 트럼프 지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애리조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피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마리코파 카운티만 푸른색이고 민주당 지지고, 전부가 다 여러분들 그거 물론 애리조나에는 또 원주민들, 인디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렇게 하죠. 인디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분들 사는 데는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푸른색이지만, 대체로 지방을 시골로 가게 되면 다 공화당 지지세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 전역 지도를 보게 되면은 실리콘밸리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엘리트들, 뉴욕이나 뉴저지와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한 동부 엘리트 쪽만 푸른색이고, 중부 대평원이나 이런 전부가 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결, 이걸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관념이나 추상이나 이상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국에서 이렇게 범람하는 정치적 올바름주의, 이른바 폴리티컬 콜렉트니스, PC 운동이란 것도 제 같은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이상주의거든요. 그런데 동부의 아이비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상주의 경향이 강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스스로 하기도 하고 좀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항상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진지함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좌파적 사고로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눈에는 PC주의라는 거가 너무나 여러분들 기이한 거거든요. 아니, 뭐 남자가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 여자가 꼭 같아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이런 공동으로 만들어 놓고 같은 화장실을 쓰라는 것이, 그게 차별을 없애는 것, 얼마나 기이하고 괴기하고 이상한 여러분들 생각입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미국의 민주당이 완전히 포획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패를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살아가면서 현실과 관념, 현장과 추상, 먹고 사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이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극단적으로 이상주의, 관념주의 이런 쪽으로 달려가게 되면 그게 결국 나중에 누구하고 만나는 겁니까? 20세기에 이미 용도 폐기가 된 좌파 사상하고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좌파 사상하고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개인 삶도 고단해지는 것이고 평생 그냥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니, 남자 여자 여러분들 화장실이 다른 거가 그게 뭐가 차별이냐 이야기입니다. 본래 생긴 것 자체가 다른데 그걸 합쳐야 뭡니까? 공동 화장실 사용해야 차별이 없어진다. 이건 맨정신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면은. 그래서 다시 이번 미국 선거를 보면서도 돌아가신 김열규 선생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철학자로 평생을 살아봤지만 경남 고성의 촌부로서 평생 동안 농사 지었던 사람이 삶의 본질을, 인생의 본질을 더 꿰뚫고 있는 것 같더라.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여러분들 떠오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